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요, 팔란티어의 그 파운드리,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지금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운드리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담과 마찬가지로 디시전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파운드리는 SaaS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이제 팔란티어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운드리는요,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통합을 일단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분석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 좀 이해를 하기 쉽도록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기존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존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그 데이터들을 이루는 요소와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좀 밝혀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좀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수년을 보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분석한 데이터도 굉장히 좀 메디컬했다. 그러니까 좀 메디컬,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데이터들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팔란티어 이제 IR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기존에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이제 의아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운드리와 온톨로지 시스템이 가지고 오는 솔루션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컴퍼니가 일단 어떻게 회사가요, 파운드리를 일단 가지고 들어오면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그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데이터가 뭐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든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든 이런 어떤 무조건 데이터들을 다 팔란티어 그 파운드리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스테이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테이지고, 이 데이터를 이제 통합을 했으면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미들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온톨로지에서 뭐냐면 이런 그 기업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을 다 감지를 해가지고 반영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추후에 계속 이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온톨로지 레벨에서는요, 이게 뭘 만드냐면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랑,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똑같은 그런 가상현실에다가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그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과 리얼 라이프 오퍼레이션과 이 두 개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팔란티어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넘겨주면 넘겨줄수록 이 온톨로지는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온톨로지에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고, 그런 그 선택지가 좀 정교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IR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 에셋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아까 그 첫 번째, 아까 여기 뭐였죠? 보여드렸던 이런 손바닥 같은 이런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ERP 레이어를 생성을 합니다. 이 ERP 레이어는 뭐냐면 뭐 기업의 그 자원 관리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굉장히 1차원적인 이런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업을 유송하는 뭐 재무, 아니면 뭐 재고량, 아니면 뭐 서플라이 체인, 이런 요소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해놓은 1차적인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바로 좀 1단계, 그 아래 단계의 이런 이제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ERP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온톨로지를 만들게 되겠죠.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온톨로지 레이어라고 쓰여 있죠.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요소들을 만들어서 이제 팔란티어 파운드리에서 이런 요소를 이렇게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이거 제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게 온톨로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부서 이렇게 요소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이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온톨로지가 이렇게 막 많은 실들과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게 바로 이런 요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온톨로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 팔란티어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묶어 링크를 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온톨로지에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플랜트라는 공장이라는 이런 이제 그 온톨로지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제 그 파운드리에서 그 직원들이 팔란티오의 직원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다 묶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요소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얘네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얽혀 있어요. 이렇게 요소들끼리의 그런 영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런 온톨로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온톨로지를 또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랜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그런 스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팩터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머테리얼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플랜트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고객들도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플랜트에서 나온 이런 화학 물질을 디스트리뷰션 하는 곳은 또 어디가 있는지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를 또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플랜트고 여기가 지금 디스트리뷰션 센터다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뭘 만드는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렇게 온톨로지에서 방금 보셨던 이런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이런 요소들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플랜트의 이제 계절 쪽에 1년 주기로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다 해 놓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이 팔란티오 파운드리에서 이런 온톨로지를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자들을 다 이제 링크를 다 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 기업의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해를 쉽게 도와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온톨로지에서 아까 이제 저기가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이제 가상현실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는 리얼 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에 디지털 트윈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디지털 트윈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줬을 때 이 리얼 월드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다. 쌍방향 통신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온톨로지에다가 매핑을 한다. 너희 기업에서 주는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만들어. 온톨로지에 이게 요소를 이제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팀은 뭘 요구를 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더 많은 데이터들을 주기를 바래. 왜냐면 그럴수록 우리의 그런 온톨로지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우리가 디지털 트윈까지 얘기를 했죠. 온톨로지 레벨까지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위에 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인공지능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인공지능이 돌아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이해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하위 단계 우리가 ERP를 만들고 온톨로지를 레벨을 만들고 그 위에 인공지능 레벨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운드리 액션을 할 수 있는 유저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우리가 지금 파운드리를 이제 층층층을 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 디시전 메이킹에 어떻게 권한을 좀 부여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파운드리의 가장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what if analysis예요. 이게 뭐냐면요. 혹시 이러면 어때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실행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온톨로지 레벨에서 가상현실에서 모의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액션이 결론적으로 기업의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가지고 오는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가 있다고 봐요. 이건데 이 사람이요. 이런 시즈널 디맨드, 이런 1년 동안 이 계절 변화에 따른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한 모델을 하나 가져왔다고 봅시다. 이 모델과 이런 프로덕션 볼륨과 캐패시티 모델에 대한 볼륨을 두 개를 이제 딱 끌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절이 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어떻게 변할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 레벨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이다 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온톨로지 즉 파운드리에서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죠. 야,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만드는데 늦게 배달을 했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온타임 딜리버리, 피니시, 그러니까 뭐 완성품을 만드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은 우리가 좀 물건을 늦게 배달했을 때, 원재료를 늦게 배달했을 때 어떤 위치에서 가장 많이 좀 영향을 받을까? 어떤 고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 혹은 우리한테 어떤 재무적인 영향을 가져올까? 이런 것들도 온톨로지에서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에서 돌려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이제 what if analysis예요. 여기 보시면 야, 우리 프로덕션이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자 온톨로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란 점이 쭉 이어지죠. 그럼 이 온톨로지 레벨에서 이제 막 계산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매뉴팩처링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 인공지능 레벨이었어요. 그럼 인공지능 레벨에서 막 계산을 하겠죠. 자 봅시다. 자, 이 보라색으로 좀 표시가 됐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이렇게 파란색 요소들, 아까 우리 온톨로지에서 막 요소들 봤잖아요. 이런 요소들 간에 좀 요소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우리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얘가 이제 인공지능을 막 돌리죠. 머리를 막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대안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대안으로, 이 초록색 대안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라고 마치 고담처럼 전쟁이 날 것 같은 시기에 너의 전투기 보낼래? 아니면 무인기 보낼래? 아니면 배 보낼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파운드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운드를 이용을 하면요, 유저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들을 굉장히 좀 그 상관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서 서플라이 체인의 그 뭐 서플라이어, 공급자, 아니면 고객, 아니면 이런 그 물건을 만드는 매니팩처링 플랜트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요소들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user can play with the slider.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런 결정에 디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진을 잠깐 보면 여기에 지금 일단 빨간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날짜를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파운드리의 온톨로지예요. 온톨로지를 실제 화면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11월 16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막대기 1년 막대기 중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막대기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1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여기 드래그를 할 수가 있어요. 1월 달로 드래그를 할 수 있고 내년 1월 달까지도 드래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들이 보이죠? 이게 좀 문제가 점점 생겨요. 빨간 점을 좀 문제가 났다라고 이제 온톨로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11월에서 1월로 지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던 드래그 막대를 여기까지 드래그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야, 우리 1월 달에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야, 1월 달이 되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 서플라이, 매니팩처링 공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야, 우리 여기에 약간 좀 수요가 좀 줄어들어. 요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어떤 요소들의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요소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온톨로지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고담이 어떻게 일을 하고 파운드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파운드리가 이 페라리랑 어떤 일을 했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페라리가 이 파운드리의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그 페라리의 그런 뭐 그랑프리 아니면 뭐 그런 경주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랑프리가 거의 2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 2시간 안에 발생하는 그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바로 분석을 해서 그 페라리에다가 디시전 메이킹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예를 들어 압박이 좀 심한 그런 이제 태스크였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파운드리가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또 일을 했냐면요. 이게 윈드 터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왜 만들면 이게 바람을 막 쐬잖아요. 하얀색 바람. 그러면 이제 막 바람이 막 이렇게 가면서 자동차가 어떤 공기 역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파운드리를 좀 이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는 그랑프리에서도 좀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에다가 수백 개의 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요소들, 그러니까 브레이크, 뭐 스피드, 아니면 뭐 레이스, 이거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경기하는 내내 보여주는 그 제공 데이터들을 온톨로지에다 만들어서 그 페라리에다가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또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온톨로지에서. 즉 파운드리에 있는 온톨로지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그 페라리에다가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온톨로지가 오거나이즈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그 페라리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판독을 할 수 있게 이제 온톨로지로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여기 지금 뭐 엔진에다가 엔진에 센서 있고, 핸들에 센서 있고, 브레이크에 센서 있고, 앞바퀴에도 센서가 있고, 이런 센서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아서, 이제 그 페라리에다가 보여주었다. 페라리가 아니고 페라리죠. 페라리에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 사진은 제가 좀 너무 이뻐서 갖고 왔어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흰색 센서들이 다 보이죠? 이게 센서들이 이제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 노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좀 IR 자료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페라리에다가 실제적으로 제 데이터를 공급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2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그랑프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 SF 팀에다가 테이크 액션을 했다. 이게 좀 take action under intense time pressure.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안에 약간 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밀도 있게 이게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제공을 했냐면요. 굉장히 좀 정확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코드리스 웨이죠. 그러니까 무선으로 이게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IR 자료에서는 이제 파운드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고담과 파운드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좀 보여드린 이제 예시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아폴로에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자는 아폴로가 굉장히 좀 언더밸류 되어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랫폼, 아폴로라는 플랫폼은요, 스탠드 얼론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좀 실행이 되는 플랫폼이고, 인파워스 고담과 파운드리, 고담과 파운드리에 좀 약간 더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또 플랫폼이 아폴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고담이랑 파운드리가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기업과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그걸 이제 뉴 빌드라고 이제 전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업데이트가 생겨나고 새로운 온톨로지, 새로운 파운드리가 생겨날 때마다 이것들을 이제 사스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죠. 그런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라간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아폴로다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폴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제발 댓글로 좀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폴로 프로그램이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진말을 가져옵니다. 팔란티어 주주들은 이런 팔란티어 플랫폼,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그다음에 고담, 아폴로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팔란티어가 굉장히 좀 기술 집약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코카콜라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두 이제 워런 버핏트 코카콜라에 지금 투자를 했었죠.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코카콜라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코카콜라에 설탕이 얼마 들어가고 원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이거 실제적으로 모르죠. 하지만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팔란티어가 세세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진 모를지언정 팔란티어가 지금 우리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굉장히 좀 제대로 된 기업,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파트 1, 2, 3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요. 이거를 좀 통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팔란티어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이거 국방부에 쓰이는 기업, 정부와 일하는 기업, 그래서 앞으로 안 망할 기업,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담과 파운드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좀 보시고, 조금 더 이 회사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이제 지금 새벽 3시인데 전 자러 좀 가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